의사끼리는 알아요. 돈만 날리는 건강검진 항목 절대 안 받습니다. 특히 75세가 넘으면요, 본인도 안 받고 부모님께 안 시키는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좋고 검사가 비쌀수록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비싼 돈 주고 받는 그 검사, 정작 암 검진에 도움이 될까요? 75세가 넘으면요, 얘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돈만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검사 자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이 검사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진을 예약할 때 이왕이면 제일 비싼 패키지로 한 적 있으세요?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날리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저랑 같이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의사들도 꼭 챙기는 검사, 반대로 절대 안 하는 검사 딱 갈라서 알려드릴게요. 또 나이 들면 꼭 받아야 하는 검사랑 빼야 할 검사가 달라지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우리 가족검진 뭘 빼고 뭘 넣어야 할지 훨씬 선명해지실 겁니다. 국가검진만 정기적으로 받으면 사실 안심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은 비용 대비 효과적인 최소한의 검사입니다. 내 몸이 정말 괜찮은지 다 보여주는 검사는 아닙니다. 이것만 믿고 계신다면 췌장암이나 다른 여러 종류의 암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검진 결과를 보고 정상 범위라고 하면 다들 안심하실 겁니다. 근데 그 정상 수치가 100명 중 95명 안에 든다는 뜻이지 내가 완벽히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검진 받은 모든 사람들 통계 중에 여기에 든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수치에서 비정상으로 나왔다면 내 장기가 조금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어딘가 불편하고 평소랑 다른 느낌, 검진 수치가 정상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 같은 의사한테 꼭 다 말씀해 주세요. 혼자 참고 견디다가 놓치는 경우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 신호 하나가 암을 일찍 잡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은 누구나 해야 될 기본 검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정확히 보려면 몇 가지는 내 돈 내고 더 챙겨야 합니다. 이 경우 돈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또 뭘 받아야 할지 모르니까 비싼 거 다 추가해서 돈 날리시면 이건 이제 돈이 아까운 게 되는 거죠. 돈 안 아깝고 효과적인 검사를 하려면 오늘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알려주려고 제가 이 영상 찍는 겁니다. 검진 중에서 비싸서 좋아 보이는데 안 해도 되는 것들 사실 꽤 있습니다. 근데 유독 많이들 고르시는 쓸데없는 검사를 위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신 PET-CT입니다. 원래 PET 검사가 뭐냐면 몸에 포도당을 주입해서 그 포도당이 암이 좋아하는 위치에 가서 암이 있을 거라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 포도당에 방사능 물질을 붙였기 때문에 밖에서 그 에너지를 많이 쓴 자리가 카메라에 찍혀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펫 검사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기보다는 그냥 그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다양한 장기가 겹쳐지면서 잘못 보이기도 하고 또 없는데 보이기도 합니다. 암이 아닌데도 염증이 있거나 또는 포도당을 좋아하는 뇌도 도드라지게 나타나고요. 또 배설되는 기관이 신장과 방광에도 모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은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보려면 일반적인 CT나 MRI가 필요합니다. 3차원적으로 위치를 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PET에 CT를 겹쳐보는 게 PET-CT입니다. 그럼 일단은 왜 PET-CT를 추천을 안 하느냐? 방사선 피폭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 엑스레이에 비하면 너무 많은 피폭이 된다는 것이죠. 피폭됐다는 게 지금 당장 한두 번에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적일 때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상 없는 일반인이 암 찾겠다고 이런 PET-CT 같은 걸 받으면 오히려 나중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PET-CT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전이 여부나 암의 활동성 정도를 보는 여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활동성 여부를 보는 특수검사이지 건강한 사람이 검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뇌 MRI입니다. 이건 사실 치매나 뇌질환 걱정이 돼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비싼 것에 비해 효율이 떨어집니다. 뇌종양, 뇌경색, 뇌출혈은 보통 증상이 생겨야 찍거든요. 그래서 증상 없는 분들이 찍으면 대부분 아무것도 안 나와서 돈만 버립니다. 만약 예방 차원이라면 오히려 뇌 MRA가 낫습니다. 뇌 혈관도 좀 더 자세히 보이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뇌 동맥류 같은 것도 미리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하면 다 좋습니다, 검사는. 특히나 초음파 같은 경우는 방사선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으면서 매년 비싼 돈 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네, 심장 잘 뛰고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 듣고 끝나는 검사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75세 이상은 회복력이나 장기 기능이 30대, 40대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검사가 7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검사가 우선 조영제 CT가 있겠죠. 우리 혈관을 조금 더 선명해 보려고 조영제라는 약물을 쓸 수 있는데요. 이런 약물들에 대한 과민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신장 손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영제 검사를 하실 거면 신장 기능부터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인데요.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장을 비우는 약을 먹습니다. 그 약을 먹으려면 보통 4리터 가까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도 꽤 괴로워하는 상황입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층에는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모든 장기가 다 약해지듯이 장내의 장벽도 약해집니다. 내시경 마찰 등을 통해서 장의 천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령층에서는 무조건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75세가 넘었지만 건강 상태도 좋고 이전에 검진도 거의 안 받아봤고 대변에 자멸 양성 그리고 혈변 같은 신호가 있다면 대장 내시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증상도 없는 85세 이상인 분이라면 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의 불편감 때문에 수면 내시경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고령층에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 유도를 하게 되면 호흡이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고령층에서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젊은 분들은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집 갈 정도는 되시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검사 끝나고 멍한 상태로 귀가하시다가 어지러워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고관절 등의 골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령에서의 골절은 아주 위험한 문제가 됩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가 문제고 자칫 생명과 연결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에서는 검진 목적의 대장 내시경은 피하시고 차라리 대변 자멸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낫습니다. 거기서 자멸 양성이 나온다면 주치 판단 아래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럼 의사들은 꼭 챙기는 검사는 뭐냐? 무조건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것만 골라서 합니다. 의사들이 꼭 하는 검사, 일단은 할 수 있다면 초음파 검사를 주로 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노출들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임산부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검사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초음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음파를 받을 수 있는 복부, 간, 담도, 췌장, 신장 같은 곳을 CT나 MRI 같은 방사선 노출이 되는 검사보다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간, 담도, 췌장, 신장과 같은 몸속 깊숙한 곳에 있는 암은 단순히 피검사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복부 초음파는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쉽게 볼 수가 있고 방사선 노출도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은 다양하지만 위험 정도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집안 내력상 암의 병력, 특히 소화기계 암의 병력이 있다면, 췌장이나 담도암의 병력이 있다면 잦은 간격으로 하는 것을 권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방 초음파는 여성분들이 받으시는 게 좋은데 특히 유방암 가족 병력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40대부터는 꼭 시작하세요. 특히 대장내시경은 꼭 하시길 권합니다. 조금 검사가 힘들긴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용종을 그때그때 떼어내는 게 암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이 원하시는 암 예방과 직결된 검사일 겁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률적인 대장 내시경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나이 들면 꼭 해야 되는 검사도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내가 60세다, 70세다 하면은 골밀도 검사는 꼭 하시길 권합니다. 어르신은 뼈 하나 부러지는 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아까 제가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생명이랑 직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절이 부러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다 보면 폐렴이나 또는 다른 염증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회복이 느리니 힘들다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 이상으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분들 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남성분들도 꼭 골밀도 검사하시기를 권합니다. 미리미리 해주세요. 그리고 안과랑 청력 검사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점점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하는 것이 노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력저하, 청력저하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치매의 강력한 유발인자일 수 있습니다. 점점 사회에서 오는 신호가 없어지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치매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난청 있으신 분들은 보청기 빨리 착용하셔서 관리해 주시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과 검사도 중요한 게 녹내장이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검사로만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안과 청력 검사는 주기적으로 꼭 챙겨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검사들이 노년 인지 기능이나 사회적 고립, 삶의 질과 관련된 아주 깊숙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검진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받느냐가 꽤 중요합니다. 일단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형 검진센터는 최대한 피하세요. 특히 초음파나 내시경은 검사하는 분의 숙련도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돌아가면 제대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몰리는 11월 12일 성수기, 이때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 여유 있으시거나 빼실 수 있으면 성수기 되기 전에 빠르게 받고 오세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왕이면 내가 검진받을 병원 한 곳을 정해서 내 건강을 계속 함께 봐줄 주치의처럼 모니터링 해줄 곳을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바뀐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꾸준히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검진 결과를 혼자 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궁금한 거 이상한 거 그때그때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특히 75세 이후부터는 검진만 많이 받는 게 답이 아니고 증상이 있으시면 진료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검사 결과표 숫자나 CT 사진으로 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검진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수치 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밤 맛있게 드셨는지, 계단 오를 다리 근육은 남아있는지, 일상이 평안한지, 그게 훨씬 정확한 건강의 척도입니다. 검진은 내 건강의 전부가 아닙니다. 평소에 나를 더 아끼고 챙겨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멀리 오래 갑니다. 저는 그 옆자리에 끝까지 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건강하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내 건강 끝까지 지키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그 마음 보답하는 좋은 영상 또 들고 오겠습니다. 김선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